자, 이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그 민주정책연구원 내에서 그 집권전략연구그룹인 2017위원회가 지난 9일 차기 집권 로드맵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새정치연합이 추구해온 이념적 정체성과 또 선거 전략 등 적잖은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 정치권에 비상한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그 2017위원회가 그 작성한 중원 장학 보고서에 거기에 따르면은요, 새정치연합은 서민이나 시민단체 등 특정의 계급이나 계층을 대변하기보다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급과 계층을 망라하는 포괄 정당으로 나가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패널들과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그렇다면 그 새정치연합이 지금 중도 특정 계층을 대변하고 중도 대중을 지향하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그러면. 그런 얘기 지금 얘기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저는 알기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렇게 서민 대중을 위한 그런 정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파악을 하기에 본인들의 그 새로운 새로운 대책을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하니 좀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예. 여기에 또 보고서에 보면은요, 예. 향후 이제 집권을 위해서는 예. 그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그 당 지도부가 이미지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리, 이념, 연령, 소득, 공간을 넓히는 그 중원 장악 전략 등이 이제 실천돼야 된다라는 게 얘기고, 또 하나는 당내 계파 갈등 이거 해소를 통해서 당이 품격을 높여서 소통과 포용의 그 리더십도 구축해야 집권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내용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누구한테 자기의 무엇을 알리려 하면 실질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그런 것들을 이런 잘못을 앞으로 잘 하지 못하겠다. 어찌됐든 새정치민주연합은 2번의 대선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그것을 보충하면서 다시 심기일전해서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연구소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중도 진보 정도의 어떤 그런 정치 노선으로 대중한테 이렇게 같이 가야, 또 그리고 아주 서민 대중과 함께 중산층을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좌크릭에서 우크릭을 좀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죠? 네. 근데 그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생각만 바꿔지지 실제로 행동은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당 대표를 보고 있는 분이 먼저 번에 이완구 지사가 선정되면서 국무총리요? 네, 국무총리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바로 선정되자마자 바로 하는 말이 국무총리는 전라도에서 나와야 되는데 호남 총리를 얘기했죠. 총리를 요구를 했죠. 호남 총리를 요구할 때 충청도 분들이 그거는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물론 중간층을 장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편파적으로 지역 할거주의에 대한 것을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역 할거주의를 가지고선 한다면은 그분이 다음에 정권을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충청권을 홀대하는 이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유 중에 왜 그렇게 막 함부로 말을 하는지 당대표로서 조금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런 분이 만약에 충청표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대권 후보 돼서도 무슨 정권을 잡겠습니까? 특히 그분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은 먼저 본 충청도민들이 어떻습니까? 하세요. 물어봤습니다. 네. 글쎄요.
지금 문재인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또 물어봤어요. 글쎄요, 그 사람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것은 결국 충청도 인심이 말을 않고 있지만은 이미 떠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아니 그런 게 이게 다그뭐 말 한마디 가지고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뭐 나라의 지도자가 될 분들이 어느 지역만 이렇게 홀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야기 할 때 그걸 딱 말꼬리 잡으면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이야기 할 때는 특히 정치인들은 뭐 그 호남 사람들이 좀 있다든가 뭐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아 뭐 호남 총리도 괜찮겠다 이런 것이지 뭐 호남 총리를 꼭 해야 되겠다라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글쎄 다 그렇게 보면 괜찮은데 예. 실제로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서 보면은 DJ 때도 뭐 45만 표 충청권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45만 표가 결국 충청권에서 온 거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또 그 한 60만 표가 결국 충청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 홀대 비슷한 말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다듬어서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 하는 그러니까 말 충청도가 분발해야 된다는 것은 뭐 저도 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호남 이 고위공직을 하다 보면 호남목, 뭐 영남목, 충청도목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충청도는 강원도와 서울 기타 지역으로 기타 지역. 그나마 목이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까? 뭐 그 문재인 대표가 뭐 호남 두둔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 집권당에서는 충청도를 아주 홀대한 것들이 너무나 큰데 뭐 말 한마디 그런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문재인 그 대표가 충청도를 배제하고 홀대했다 이런 것은 좀 이렇게 넘어나간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 근데요, 예.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요, 이 충청권, 그러니까 중원 중에서도 이제 충청권, 특히 대전, 충남, 충북 요쪽을 장악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면은 성공을 못했어요. 지금 아까 우리 의장님 얘기했듯이 DJ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 뭐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이 충청에서 이긴 자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 이 주원장은 들으면 사실은 저는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충청도 사람이 대표가 돼서 뭐 대권을 잡는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충청도 사람이 서브가 돼가지고 도와야 대통령이 다른 데에 된다 이런 게 돼가지고 기분이 좀 좋지는 않은데 그런 얘기죠. 네. 아니 중원장은 하면은 중원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뭣도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중원장은 속에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충청도를 홀대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중원장 자체가 여기는 대통령 후보가 안 나오고 여기 사람들을 잡아야 내가 대통령 된다 그러면 호남이든 뭐 영남이든 그렇게 되는데 중원장도 저거 잘못 설정한 것 같아 저는. 네, 아니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뭐 우리가 쭉 봐왔지만은 그렇게 되어 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특히나 이번 KTX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지금 80회가 그렇게 이제 뭐 빈차로 가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서대역을 거쳐 나가는 것이 약 한 35%는 40%만 왔다 가면 좋겠다 하는 걸 했는데도 지금 현재 그쪽 사람들은 뭐 말 한마디도 없이 그쪽 분들은 뭐 편달내는 건 아니지만 말 한마디도 없이 있어갖고 그런 것들이 충청권에서는 좀 서운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권선택 시장님이 자꾸 어디요 광주도 가고 이렇게 해서 서로 잘 얘기되는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는 이건 뭐 KTX 문제는 다시 조정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무리 뭐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민심이라는 게 또 광주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 대전에 있는 호남 사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전혀 광주에서 서울 가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노선 이쪽에서 하면 뭐 직접 갈 사람은 직접 가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에 있는 호남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전에 있는 호남 사람들이나 우리 대전 시민들이 뭐 그거 가지고 열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잠시 그런 게 정책이 잘못돼서 그렇다 할더라도 좀 그 어필도 하고 제대로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은 또 호남 분들이나 또 다른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잘 도와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노력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그대로 되겠지만 실질적인 그 상황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도 조정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저게 이제 중앙장문에서도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도 충청도 사람들이 지금 한 의원밖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정치개혁 특위위원회에도 지금 뭐 다 빠져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너무 좀 홀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 권선택 시장께서 그 우리가 이제 KTX 그 서대전역을 경유를 한 대도 못 하고 용산발 뭐 어디 거를 끄잡아서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호남에서 자기들이 서대전역을 경유를 안 하니까 자기들이 불편해. 대전에 오려고 그러니까. 그 30%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죠? 이제 다시 또 어떻게 해서 좀 해보자. 뭐 저기 익산하고 어디 그 논산 익산인가요? 거기 직선화도 뭐 어떻게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권선택 시장이 광주인가 어디를 방문했더라고요. 아주 그 배알이 틀리더라고요, 진짜. 네. 그것도 홀대 아닌가요? 아니 자기들이 필요하면은 좀 와서 여기 대전시청에 좀 와야 되는데. 이 권 시장님 지금 안팎으로 바쁘신 분인데 거기까지 가서 서로 살자고. 우리 충청도에게 너그러움이겠죠. 뭐 그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뭐 저희들이야 늘 표현 방법이 충청도가 온화하게 표현하고 얌전하게 또 점잖하게 표현하잖아요. 뭐 대충 그렇게 해서 좋게 하자고 그렇죠. 가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실질적으로는 호남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비합리적이고 좀 안 좋은 점들을 역으로 또 더 너그러움으로 가서 하면 더 좀 미안함이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예. 아무튼 우리가 그 패대기 쇼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한 번도 이 서대전역을 KTX가 안 거쳐가면은 이제 4월 2일 날 뭐 개통이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호남을 가지 말자. 안 가면은 누가 손해? 아니 우리가 영남으로 가자 그랬어요. 오죽하면은 저기 빵빵 뚫려 있는 경북 KTX를 타고 가자. 아니 불편하면 충청 실질 자기 그 출양 인사라 가죠. 호남 출양 인사. 대전에 사실 그리고 안중에 넘는 거죠. 그 사람 우리 충청도 여기 있는 대전 사람들이나 충청도 사람들이 호남에 갈 일이 더 많겠습니까? 그분들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성희 장모님 얘기하시듯이 실제로 뭐 어디가 좀 뭐 관광지를 간다든가 어디 뭐 비즈니스 하더라도 호남을 불편한데 호남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불편한 건 호남 사람들이 더 불편하다. 결국은 자기들이 불편하다 얘기예요. 자충수 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지금 한 30%가 여기에 산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물론 정책은 서서히 바뀌어 나갑니다. 잘못돼 있으면은 바뀌고 하겠죠. 하지만은 처음부터 이렇게 홀대론 비슷한 거를 보여줬을 때 그리고 나서 뭐 여기를 장악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그게 말을 되겠는가. 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또 동조하겠는가 하는 것이 충청도 사람들의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거공학적으로 충청도를 장악하지 않으면 실제 힘들죠. 또 그런데 사회 구조 전체적으로 보면 뭐 중산층이 뭐 서민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상위 계층이 있다 하면 그 중산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중산층을 제대로 잡고 또 서민을 끌어올리고 또 이렇게 그 나라 이 전체적인 것들을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당연히 뭐 지역뿐만이 아니라 계층에서도 그런 쪽으로 중산층을 잡아 나가는 이런 설득을 하고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설득하는 것들이 선거에서는 가장 이기는 선거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요 중원 장악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지금 그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 뭐랄까
대선 패배 지난 대선에 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제 후보로 나왔었는데 그 패배의 원인이 저는 여기에서도 나왔지만은 후보의 불안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미지가 좀 뭔가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좀 안정되겠다라는 이걸 심어주면은 얘기 안 해도 표가 가는데 아 저런 분이 되면은 나라 망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찍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또 못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거를 이겼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따지고 봐서 실질적으로는 이겼는데 지금 뺏겼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있었는가 또 다른 측에서 볼 때 그거 또 선거 전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지. 그분이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변호사 이런 거 하고 또 안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분이 빠질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불안감이야 있겠습니까? 이게 예전에 그 MB하고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더 불안한 점들이 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노무현이 싫다 그래가지고 그 BBK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을 MB를 찍어준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 보면 대권까지 나와서 하고 그 수권 정당으로 정권을 잡았던 또 민주정부 10년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 불안감을 야기할 정도 그런. 근데 그건 아닌데 최근에 그 리포트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이제 김기종 씨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국민의 눈으로 보면은 종북 세력이나 다름없다. 동북 세력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지난이죠. 저 통진당 사태 정당 해산할 때도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선을 긋질 못했어요.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불안한 감이 있는 거예요. 안정감을 못 찾았다. 그래서 저는 중원 장악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런 안정감을 찾는 것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좌로만 갈 게 아니고 우로도 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새누리당이 좌클릭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경제민주화 같은 걸 먼저 들고 나왔거든요. 사실 그걸 뺏긴 것만 해도 새정치민주연합은 통 아닐 겁니다. 자기들의 아젠다인데 새누리당에서 보수 정당에서 그걸 갖고서 복지 문제라든지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런 걸 먼저 갖고 가서 어찌됐든 간에 결과는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들이 이제 이념적인 문제인데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종북이라는 그 종북을 이야기한다, 북을 찬양한다고 지금은 남쪽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쪽을 편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이념적으로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너무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종북이라고 자꾸 이렇게 이념적으로 이런 것들을 씌우려고 하는데 과연 그 종북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 있길래 이 체제를 그 세력이 무너뜨릴 만한 그런 힘들이 있는 것인지 종북을 누군가가 주장을 하면 그것을 따라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 것인지 저는 그런 것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는 이미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라고 저는 봐서 그런 이념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어떤 예를 들어서 복지를 하자고 하는데 그게 복지를 잘하자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종북이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나가
좀 보편적 보치를 하자. 그러면 서구나 이런 유럽이나 북구나 뭐 이런 쪽에서 다 보편적 복지를 하는데 다 그 사람들을 그러면 따지고 보면 종북 세력이라는 거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논의하는 것들을 우리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 사회는 이미 성숙이 됐다. 성숙이 이제 그죠? 선진화가 되고 뭐 산업 사회를 거치든 어떤 사회를 먹고 살만도 해지고 세계 무역 11위 정도 되고 대외로 나가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선진국 수준에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흔들릴 정도의 그런 사회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념적 싸움을 하지 말자. 통일을 원하는데 예를 들어 북한하고 만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새누리당이 북한 사람들하고 만난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종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북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 저 사람들도 종북 세력이네.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쪽으로 네. 보고 그런 했으면 좋겠습니다. 흐름이 예. 이제 그 짝으로 나가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말하는 것들 불안하다는 거, 왜 불안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당 대표를 보고 있는 사람들끼리 경선을 할 때 어떤 룰을 축구 경기에서 어떤 경기를 하다가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한창 가는데 룰을 바꾸자 해서 그런 것들이 그 룰을 바꿔 그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러는데 거기서 박지원 그 후보가 그럼 바꾸면 안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벌써 다 바꿔지는 그런 상황까지 됐어요.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 또 그렇게 말을 막 바꾸고 또 하는 그런 것들 믿지 못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불안하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무슨 큰 종북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그거 잘못됐습니다. 당연히 잘못됐습니다. 경기하고 있는 중에 룰 바꾸는 거 잘못됐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고쳐야죠. 그렇죠. 그래 그런 것들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건 다만 그래갖고서는 지금 현재 그 뭐 지금 탈당해갖고 나가 있는 전주, 그분도 이렇게 탈당을 해서 지금 나가 있고 또 뭐 무소속으로 해서 지금 누구요? 천정배 의원? 천정배 의원은 예. 또 광주에서 또 예. 출마를 한다고 그러고 정동영 씨는 이제 저쪽으로 갔죠. 국민의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야 저분들이 잘 뭉쳐가야도 지금 다음 정권을 잡기도 어려울 텐데 저렇게 왜 자꾸 분리가 되는가 하는 데에서도 국민들이 자꾸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부분에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 어쨌든 간에요. 이 중원 장악론 우리가 이제 뭐 키워드가 그런데 어쨌든 간 중원 중에서도 이제 충청권 아닙니까? 근데 충청권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뭐 장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장악을 당하고 뭐 그렇죠? 그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충청권 잡기가 힘들죠. 쉽지 않죠. 예. 뭐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충청권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뭐 속내도 드러내지도 않고.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근무한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랬더니 거기서는 당장에 뭐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됐나 안 됐나 여기서 결정하는 당장에. 그렇죠. 이게 무슨 뭐 좀 큰 비즈니스 개념에서 달러로 하는데 한 2-3만 불 정도 깎아줘야 될 그런 것들인데 저도 이제 낮은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 본사에 좀 물어보고 그리고 결정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됐나 안 됐나를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아주 당황스러워가지고 우리 충청들은 글쎄요 좀 생각해보고요. 예, 알았시오 하고서나 뭐 생각해볼게요. 아니면 알았시오 하고서나 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건 그 자리에서 당장에 됐나 안 됐나인데 뭐 지위가 그 지위가 안 되는데 충청권에서 다 그래요. 이것도 물어본 것도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은 글쎄요라는 거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충청권에서는. 그렇죠. 안 된다는 뜻이에요. 표시죠. 네. 자, 어쨌든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금 이번에 이제 3수를 이제 하는데 3수가 이제 세 번째 도전인데
이번에 이제 대권을 잡지 못하면은 이제 3수가 지나고 4수가 해야 될 판이죠. 어쨌든 간에 집권을 위한 시나리오 좋습니다. 그러나 중원 장악, 특히 충청권 장악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충청도민은 움직인다는 거, 그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